이제 우리가 이제 컬렉션을 사용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컬렉션을 쓰려면은 일단은 래퍼 클래스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제네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은 제네릭을 그런 컬렉션에다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은 컬렉션에 적용된 제네릭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제네릭 항목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저희가. 제네릭이 좀 더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네릭만 따로 다루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네릭은 무엇입니까 정도로 봤고요. 제네릭을 그러면 제네릭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다루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른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패키지에다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요, A라는 패키지 만들 거고요. 네, A 패키지에다가 만들게요. 일단은 제가 똑같이 그 박스라는 예제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 박스를 계속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따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오브젝트 타입으로 적용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다 오브젝트라 쓸까? 오브젝트를 적용한 예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이것들은 나머지는 싹 다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박스, 제네릭을 쓰지 않고 제가 앞서서 한 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 타입으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OBJ. 자, 여러분들은 이미 OBJ가 무슨 타입인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지? 얘가 무슨 타입이라고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 클래스예요. 모든 최상위 클래스라는 거는 모든 객체의 부모 타입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저희는 얘를 상속을 통해서 배웠죠? 상속의 다형성이라는 걸 통해서 살펴봤어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제가 프라이빗 선언할까요? 첫 번째야 프라이빗 선언해주고요. 세터하고 게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해도 되긴 하는데 세터 게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터 게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세터는 set obj라고 할 거고요. 그죠? 앞에다가 set이니까 void 지구 접근 제한은 public, 알아서 public 이렇게 만들어 주긴 했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에 뭐가 들어오면 돼?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this.obj는 obj 세터 메서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getter 메서드도 만들 수 있죠. public object get object obj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하는 거는 return 누구야? obj. 맞을까요, 여러분들? 네. 결국에는 나중에 저희도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활용해서 쓰긴 할 건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유형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오브젝트 타입 변수를 만드는 목적은 내 모든 데이터 타입을 내가 뭐 하려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사용해보면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박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큰 데이터 타입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박싱이라고요. 박싱이라는 표현인데 박스에 넣는 거 박싱 포장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 있는 내용 박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사용하려면 실제 데이터가 박스 안에 숨겨져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언박싱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언박싱을 잘못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언박싱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의 클래스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 박스에는 내가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물론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걸로 표현하면은 기본형 타입들은 얘가 자동으로 오토 언박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거의 우리가 기본형 데이터 타입도 많이 쓰긴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클래스 타입들을 많이 정의할 거예요. 자, 우리 그 비자금 나오면은 박스에다가 뭐 많이 담아줘요? 무슨 박스에다가 돈 많이 담아주죠? 사과 박스요. 그냥 저 혼자 얘기해봤어요. 미안해. 사과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박스에다가 내용물을 사과를 넣으면 사과 박스가 될 것이고요. 배를 넣으면 배 박스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그러면 매번 만들 때마다 배 박스, 사과 박스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뭐냐면 얘는 자동으로 변환되는 박스요. 배를 넣으면 배 박스가 되고 뭘 넣으면은 사과를 넣으면 사과 박스가 되는 거고, 그지? 수박 넣으면 수박 박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갤럭시를 넣으면 갤럭시 박스야? 이렇게 또 생각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려고요? 하시겠지만, 네, 그 애플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애플에서 저한테 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홍보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내용물은 제가 안 만들게요. 그냥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어요. 이름 적어가지고 넣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 네임, 애플 네임에서 어디요? 저희 지역 사과가 유명하긴 한데 제가 사는 데가 곡성, 여기 광주 말고 곡성 알죠? 다행히 예전에는 제가 고향이 어디세요? 곡성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고 곡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영화 곡성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곡성 거기에 원래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향도 어필도 해보고 어쨌든 됐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new class. 쓸데없는 거 녹화하다가 누르면 안 되는데. 박스 exam, exam, exam이라고 해가지고 박스 테스트라고 할게요. exam, 테스트. 메인 메서드가 있는 놈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 간단하게 코딩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에는 빨라요? 자, 박스가 있고요. 누가 있다고요? 이렇게 애플이 있고요. 근데 박스는 빈 박스고요, 현재요. 이 빈 박스에다가 제가 애플을 담아서 사과 박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생성자가 디폴트 생성자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이는데 숨어서 보인다고 그러지. 숨어져 있지만 보이는 걸로 간주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 박스가 있는데 얘는 무슨 박스야? 현재 그냥 박스야. 생성자 이거 하나밖에 없다가 빈 박스입니다. 빈 박스야. 자, 빈 박스에다가 사과를 담을 거라고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배 집어넣어도 되고. 가능해요. 그래서 뭐 넣는다고요? 사과를 집어넣을 거야. 박스에다가 뭐 넣는다고요? 박스에다가 set 메서드를 통해서 사과를 집어넣읍시다. 사과니까 사과는 객체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new 사과. new 뭐 하시면 돼요? 애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터 메서드에 정의된 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정의되는데 어떻게 정의돼요? 넣을 수 있어요? 자, 모든 클래스는 부모가 누구라 있다고요? 세상에? 자요,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그죠? 가능하잖아요. 다형적 객체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상속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애플이라는 클래스는 오브젝트 타입에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브젝트 넣을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제가 줄여서 쓴 거예요. 그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썼던데 이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집어넣었더라고요. new 생성자가 여기로 와도 됩니까? 아, 생소하면은 그래요.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매개 변수의 인자로 이렇게 객체 코드 생성하는 코드가 와도 됩니까? 네, 가능하다고요. 변수 만들어서 넣으면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객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참조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놈을 저희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박스에는 사과가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박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저장해놨으니까 다시 뭐예요? 박스에 있는 거를 get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면은 불러올 수 있잖아요. get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 타입 리턴 타입이 뭐예요 지금? 리턴형이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브젝트로요. 리턴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박스에서 get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브젝트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오브젝트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사실은 애플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플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애플로 받고 싶은 거라고요. 그지? 미안해요. get obj인데 내가 뭘 호출하고 있는 거야? 자, 요렇게요. 애플로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돌려서 그래요. 알죠? 자, 오브젝트인데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왜냐면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get obj를 실행하면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집어넣었어요. 박스에다가 사과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get obj로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좀 더 명확하게 가볼까요? 여기다가 애플에다가 문자열 넣고요. 브랜드 네임 브랜드라고 표기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초기화를 해볼게요. 그냥 물론 생성자에다가 넣으면 되긴. 생성자 만들까 또? 네, 만들게요. new 생성자 애플 만들고, 애플의 이름은 무슨 애플? 브랜드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곡송사과. 정말 곡송사과 유명합니까? 먹어보셨어야지, 그지? 곡송에 가면 곡송도 유명하고요. 저기는 많이 나왔죠. 미우새에서 김건모가 나와가지고 토란 홍보대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과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사과도 소룡리라는 데 소룡리에서 사과 농장들이 꽤 과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요렇게 표현하면은 내가 사과를 박스를 열면은 열어야 되는데, 박스를 연 거야 안 연 거야? 지금은요 가져오면 내 박스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지? 근데 사실은 박스로 가져가려면은 애플을 받는 게 맞는데, 애플이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박스로 왔잖아. 그지? 얘 열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받고 싶은 거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박스잖아. 그지? 이 박스 자체고, get 오브젝트는 오브젝트가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넘어온 거고, 이거를 나는 박스를 이름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플에다 넣어가지고 요렇게 전달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상속할 때 배웠어요.
부모 객체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는 결국은 자식 객체로 부모 객체에서 자식 객체로 다시 언박싱이 되냐고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자식 객체로 만들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네, 캐스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스팅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문제가 발생해요. 캐스팅 할 수 없는 객체인데 캐스팅 하셨어요. 라고. 애초에 박스에다 넣을 때 사과를 넣는데 이게 무슨 만능기야? 자동으로 변해? 일주일 있으면 얘가 배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꺼냈는데 배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서 내가 사과인 거 아니까 사과로 꺼낼게요. 라고. 그래서 사과 객체에다가 갖다 넣을 수 있다고요. 그지? 네, 이거 사과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사과였어요. 박스 풀면 사과가 나와야지. 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사과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으니까 썼다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할 거고요. 네, 애플 사과의 이름은 뭐다? 브랜드를 제가 접근 제한을 어차피 이렇게 해놨으니까 바로 출력 가능하겠죠? 또 게터 쓰기는 좀 지저분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코드들은 없어요. 근데 보셔야 될 게 여기 13번째 줄 요 놈을 잘 보시라고요. 요것도 제가 한 번에 여기 위에 것처럼 써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코드를 줄여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지? 어떻게 쓰면 돼요? 이 코드는 그대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한 번에 쓰실 수도 있었어요. 그지? 그죠? 근데 두 줄로 걸쳐서 표현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혹시라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은 이렇게 변수에다 먼저 집어넣고 해당한 변수를 집어넣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자, 근데 저희 목적이 지금 뭐예요? 제네릭이요. 지금 제네릭을 활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을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네릭이라고 쓸게요. src 박스를 다시 만들 건데 여기다가 제네릭을 활용할 거예요. 제네릭 활용할 건데요. 똑같이요. 박스 만들 거고요. 자, 나머지 다 닫을게요. 여러분들 다 닫으시고 다 닫을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패키지를 달리놨습니다. 패키지를 달리놨고요.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네릭이라는 거는 클래스에다가 타입 파라미터를 적용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네릭이란 뭐다고요? 데이터 타입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로 전달이 가능하다. 파라미터 전달한다고요. 전달하는 기능이요. 파라미터로 적용한다고요. 전달해서 적용하는 기능을 우리는 제네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전달해야 된다고요? 전달하는데 얘를 표기하는 것을 타입 파라미터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어요. 표기 방법은 클래스 뒤에다가 또는 메서드에다가 적용이 가능한데 클래스 사용법은 꺽쇠가로 이것만 일단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제네릭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거 하면은 내용이 많다고 했잖아요. 타입 파라미터, 클래스에다가 적용하는 거, 메서드 적용의 예제, 그 다음에 제한 범위, 어퍼, 그 다음에 뭐 로어, 제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것들이 기능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컬렉션에서 쓸 수 있는 타입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여기다가 타입 파라미터 적용하는 방식들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주로 쓰는 것들이 T 대문자로 매개변수 선언하듯이 선언하시면 된다고요. 타입 파라미터 선언 T 또는 엘리멘트의 약자로 E, T는 타입의 약자고요. 또는 K, 키의 약자고요. 밸류의 약자, 키 앤 밸류 할 때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면은 T1, T2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네릭이 적용된
것들이라고요. 앞에 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볼까요? 박스가 있는데 요놈이요. 제가 요놈은 타입 파라미터가 적용된 게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 타입으로 내가 모든 데이터 타입을 허용했습니다 라고요. 근데 제네릭을 적용해도 모든 데이터 타입이 적용이 가능하다. 프라이빗 똑같고요. 오브젝트 대신해서 뭐 쓴다고요? T라고 씁니다. 이렇게 OBJ 똑같죠? 똑같은데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오류가 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100% 오류야. T는 누구니? 이러고. 그죠? T라는 게 정의가 돼 있어야죠. 클래스라고. 데이터 타입이 T라는 게 없는데 T라는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써야 돼. add type parameter T. 아예 얘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표기하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지 표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라고요. 클래스에다가 타입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데이터 타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해석하라고 했죠, 그죠? 데이터 타입 T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데이터 타입이라고요. 데이터 타입 T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안 왔어도 T라고 대신해서 그래서 T라고 일단 쓸게요 라는 얘기예요. 일단 T로 표현해서 쓸게요.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할게요. 이 클래스 내에서요. 그래서 클래스 파라미터 적용한 거는 클래스 내부에서 T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범위를 발음도 안 해.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클래스 내에다가 쓸게요. 클래스 내에다가 필드에다가 적용 가능하고 메서드에다 적용 가능하고 생성자에다가 데이터 타입 표기하는 데다가 모두 표기가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세터 메서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까요? 세터 메서드 복사해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변수 이름 똑같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정의됐다고요. 그러면 이 T라는 데이터 타입이요 적용되고 있는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뭐라고 해버린다고요? 여기 있는 T를 T 타입하고 동일한 게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T라고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에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했을 때, 타입 파일을 정의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게터 메서드도 복사할게요. 게터 메서드도 복사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요놈이다, 그죠? 오브젝트 타입 말고 저는 T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릭을 정의하면은 아까 오브젝트라고 해서 만들었던 놈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볼게요.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 애플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넣을까요? 똑같이 한번 애플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애플을 이용해서 쓸 거고요. 그럼 요거 애플은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제네릭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이쪽에다가 포함해서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요놈 복사해서 요놈 집어넣고요. 요놈 애플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박스 테스트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쨌든 주의하세요. 박스 테스트 요거는 이그잼이라 할 거야. 그러면요 이그잼이라고 해서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넣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박스에다 떠서 하는 것도 한번 이제 넣어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아까 박스를 만들 거고요. 박스 타입은 이번에는 어떤 타입이에요? 제네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언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만들 때 여기다가 타입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요. 타입 파라미터가 매개 T에다가 전달된 타입을 결정해 주시라고요. 그죠? 박스 선언할 때 여기서 선언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T에다가 뭘 적용할 거니? 이러고 T에다가 뭘 적용할 거예요? 아, 애플이요. 사과 박스거든요. 사과 박스야 이거.
애플박스야 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박스는 뭐가 된 거야? 이 T가 뭐가 된다 된 거야? 애플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애플이 넣으면 T가 다 뭘로 바뀐다고요? 애플 이렇게 변화가 돼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이해되세요? C를 전달했기 때문에 T로 표기된 게 다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애플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다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명시적으로 넣긴 했는데 여러분들 애플이 집어넣으면 T가 애플로 변형된 코드예요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내가 매번 애플이라고 해서 만들 필요도 없고 스트링이라고 만들 필요도 없고 데이터 타입 100개면 100개 똑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 박스를 만들려면 내가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배도 과수원도 하고 고구마 농장도 하고 하나하나 박스에다가 난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때마다 그럼 걔를 다 만들어야 되냐고. 박스 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매번 만들려면 손가락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생성하는 방법은 똑같이 생성자도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자 호출할 때도 생성자 이름에 이게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니까 요 타입에다가 뭐가 됐다고요? 네, 제네릭이 적용된 생성자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야지 요놈이 생성할 때 제네릭으로 만들어줍니다. 제네릭 타입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 타입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 선언하는 것도 뭐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만드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선언 방법도 여기 있는 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앞에서 데이터 타입을 내가 선언한 거잖아요. 선언과 동시에 여기 있는 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죠? 제네릭이 적용된 박스를 넣어줘 라고 앞에서 제네릭이 적용된 박스를 생성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보통 많이 해가지고 엔터를 빵 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걔를 지울 이유는 없어요. 굳이 지우지는 마시고요. 지워도 가능하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지? 네. 좀 줄여 쓴다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직접 막 치시는 분들은 줄여서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쓰겠습니다. 자, 똑같이 써볼게요. 아까 여기다가 사과를 담았잖아요. 아까 그죠? 사과를 담을 때 담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셋 통해서 사과를 담을 수 있죠.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준비한 거고요. 이제 전용 박스가 된 거죠. 사과 박스. 그죠? 이제. 그럼 여기다가 사과 담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생략해가지고 애플 이렇게 담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브랜드 네임에다가 뭐 넣어줘요? 아까 썼는데, 이번에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넣을까요? 그냥 아오리라고 넣을게요. 브랜드 말고. 아오리라고 넣을게요. 아오리라고 하면 좋은가? 청사과라고 넣을까요? 그죠? 청사과를 넣었어요. 그지? 청사과를 넣습니다. 청사과를 넣고선 할게요. 자, 박스 넣어줬고요. 그럼 박스에다가는 내가 청사과를 보관했네요. 청사과를 좀 뽑아볼게요. 다시 가져올게요. 그럼 박스야 넣어올게. 누구야? 오브젝트. 그래서 하면은 얘가 뭘 주는 거예요? 이거 오브젝트에다가 넣어도 되긴 하는데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마우스 한번 올려볼까요? get 마우스 올려볼게요. get 오브젝트에다 마우스 올려볼게요. 리턴 타입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뭘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애플로 바뀌어 있죠, 그죠? 왜 그런 거야? 아까 T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아까 여기 있는 게 오브젝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트도 마찬가지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set 매개 변수가 아까 T의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애플의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네, 객체를 만들면 얘네들이 T타입이 해당하는 타입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굳이 오브젝트에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이렉트로 뭘 받을 수 있어요? 애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타입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애플에 있는 이름은 바로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출력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네, 청사과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자, 일단은 이런 코드가 다 발생합니다. 아까 내가 뭘 비교하려 했냐면은 물론 제네릭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뭐요? 사용할 때 뭐가 편해져요? 내가 일일이 캐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올 때 아까는 캐스팅이 필요했고요. 얘는요? 네, 캐스팅이 필요 없네요. 그지? 캐스팅 없이 뭐예요?
제네릭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캐스팅이 필요 없어요. 있다. 캐스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상 제가 뭐 더 추가로 더 넣어줘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제가 그 박스 테스트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쓴 거고요. 뭐지?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썼을 때 코드적으로는 비슷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근데 이제 뭐가 불편하다고요? 네, 일일이 내가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뭘 넣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지? 여기다가 뭘 넣었어요? 요거 애플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중에 얘를 내가 뭐 넣는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를 뽑아올 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해도 얘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컴파일 에러가 안 써요. 다 보세요. 스트링이요. 나 분명히 4가 넣었거든요. 문자를 넣은 것처럼 써도 돼요? 문자를 넣은 것처럼 써도 됩니까? 일단 요거 말고요. 얘는 당연히 문자라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라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컴파일러가 체크 못 해줘요. 일단은 불편한 점은 캐스팅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박스를 열 번 언박싱을 하려면 언박싱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언박싱 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캐스팅이 필요하대요. 자, 근데 캐스팅 하는 게 나는 캐스팅해서 쓰면 되죠? 그죠? 캐스팅해서 쓰면 되죠? 하지만 크게 뭐요? 캐스팅을 잘못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캐스팅을 해도 체크가 안 돼요. 컴파일러가 체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제가 출력하고 있는 게 당연히 애플에서는 없으니까 이거는 캐스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세요? 17번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익셉션이 발생했죠. 캐스트가 문제가 발생했고요. 자바의 몇 번 줄이요? 17번에서 캐스팅 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뭐 캐스팅을 하면 돼요. 근데 캐스팅을 잘못해도 체크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캐스팅하기 불편해요? 네. 그럼 여기서 우기잖아요. 제네릭 표현하는 건 불편해요? 그럼 똔똔이잖아요. 뭐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뭔 차이가 있다고요? 캐스팅을 하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뭐가요? 결론은 잘못된 캐스팅을 해도 내가 알아채기 힘들다고요. 나중에 실행하다가 오류 날 수 있다고요. 그럼 제네릭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네릭을 사용했어요. 자, 우리 예제들 써봤잖아요. 맞죠? 사용했는데 만약에요 캐스팅 자체가 불필요하잖아요. 알아서 뭐가 됐어요? 저 마우스 올렸더니 애플이 돼요. 리턴 자동으로 제공해줍니다. 캐스팅할 필요가 없네요. 캐스팅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네, 캐스팅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아니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심플한 예제를 통해서 일단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네릭을 써야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은 박스에다 넣어놓고 캐스팅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요. 네, 컴파일러가 잘못된 캐스팅을 하더라도 컴파일러를 통해서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네릭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보고 나서 컬렉션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제네릭이라는 게 그런 거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